인류학자, 고고학자 등의 전문가들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15살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정합니다. 오늘날이라면 잠깐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면 쉽게 나을 수 있는 정도의 감기나 가벼운 병이 그 시대에는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죠. 초기 인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기원전 4000에서 3000년경 그 기간 동안 점토판에 550종이나 되는 의약품 목록이 빼곡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소똥과 말똥, 썩은 고기와 기름, 불에 태운 양털, 돼지의 기지 등 오늘날의 상식으로 약은커녕 쓰레기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온갖 더러운 물질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 왜 그런 쓰레기약이 목록이 기록으로 남아있었을까요? 이는 당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신념과 종교관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들은 질병이란 악마가 몸속에 침투하여 만들어내는 나쁜 현상이라 믿었다고 하죠. 그러므로 몸속의 악마를 쫓아내려면 악취를 풍기는 동물의 똥이나 오줌, 썩은 고기, 심지어 돼지의 귀지 같은 악마가 싫어하는 더러운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두통을 악마를 쫓아낸다는 테마를 외과 수술에도 적극적으로 이용되어 두개골을 구멍을 뚫은 흔적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죠.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의약품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바로 모르핀, 진통제입니다. 모르핀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치료에까지 효과를 내어 소량의 모르핀을 투여하면 평소에 느끼던 우울감이나 슬픔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해주죠. 모르핀은 덜 여문 양귀비의 씨방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귀비에는 다양한 품종이 있죠. 원예 품종으로 인기 있는 개양귀비로는 모르핀을 만들 수 없고, 양귀비 속 중에서도 파파로니 솜니페론과 세티게lum이란 종이 아편을 만들 수 있는 종으로 분류하죠. 봉오리 상태에서 줄기가 휘어져 땅바닥을 향하다가 봉오리가 피면서 줄기가 똑바로 펴지면서 꼿꼿하게 서서 하늘을 가리키죠. 그 무렵 하얀색과 보라색, 붉은색 등이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꽃이 떨어지면 며칠 후 달걀 크기의 씨방이 남고, 씨방이 여물기 전에 상처를 내면 하얀 우윳빛의 즙이 방울방울 떨어지죠. 이 즙을 모아 잘 말리면 우리가 아편이라 부르는 마약이 만들어집니다. 아편은 10% 정도의 모르핀을 함유하고 있어 거칠게 빻은 가루 상태에서도 충분한 약효를 발휘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된 점토판에는 서령 문자로 아편 채집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점토판에는 양귀비를 지칭하는 말로 기쁨의 식물이라는 표현이 적혀있죠. 또한 기원전 1500년 무렵에 작성된 이집트 파피루스에는 양귀비를 의약품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편의 효능을 널리 알린 계기는 16세기 연금술사이자 의학자였던 파라케슈스는 아편을 바탕으로 삼아 환약을 개발했고, 이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권장했습니다. 아편은 진통 및 진해 효과를 가지고 있어 만병통치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질병의 증상을 완화해준다고 널리 알렸죠.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아편팅크가 개발되었습니다. 아편팅크는 적포도주 등의 술에 적정량 아편을 녹인 제품으로 감기와 콜레라 등의 감염병, 생리불순, 원인 불명의 통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처방되어 마치 진짜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었죠. 그에 따라 아편 입수가 비교적 손쉬웠던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아편 중독자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1803년 20살의 젊은 약제사였던 프리드리 비릴름 제르튜르너는 아편의 산과 염기를 순차적으로 더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효 성분만 결정으로 추출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 성분에 그리스 신화의 자매신인 모르페우스에서 따와 모르핀이란 이름을 붙여 근대 약학과 유기화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에 피하 주사기가 개발되어 모르핀을 주사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남용되어 아편 중독자가 급격히 늘어나 사람들은 군대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초기에는 만병통치약으로 환영받던 아편이 서서히 위험한 마약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핀의 금단 증상은 몹시 고통스러워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것에 비유되곤 하는데요. 온몸이 나른해지고 불면증, 콧물 오한, 극심한 두통과 복통, 구토감 등 지옥과 같은 끔찍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편 문제와 뗄 수 없는 중국에서는 언제 어떻게 아편이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아편을 사용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지 연의에 등장하는 후한말 명의 화타의 이야기로 볼 수 있죠. 독화살을 맞은 관우의 팔꿈치를 절개할 때 화타가 뼈를 깎는 대수술을 했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해서 누구나 한두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작가의 소설이지만 화타가 아편을 마취약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비산이라는 마취약을 사용하여 수없이 개복수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마비산의 주요 성분을 아편으로 추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르핀은 뛰어난 양리작용 못지않게 강력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의학자들은 모르핀의 강력한 중독성을 없애고 진통작용만 남길 수 없는지 고민하고 연구를 거듭하다 1874년 영국의 화학자 라이트가 모르핀의 아스틸기라는 원자단을 결합한 물질을 개발했죠. 이 새로운 화합물은 가래를 제거하는 진해 효과가 탁월한 데다 출시 당시에는 중독성이 없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중독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르핀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죠. 이 약을 먹으면 영웅적 기분이 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바로 헤로인입니다. 마약의 왕자라 불리는 헤로인은 모르핀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금단 현상을 가지고 있어 일단 중독되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지독한 통증이 온몸을 덮쳐온다고 하죠. 진통 효과만은 탁월하여 지금도 말기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완화해주는 효과적인 진통제로 제목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갈구해온 완전한 통증으로서의 해방은 양귀비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과도 같은 달콤한 쾌락은 결국 지옥과 같은 고통을 남겨 수많은 인류에게 고통에서 해방은커녕 더 큰 고통으로 남아있습니다.